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84%, 코스닥은 1.79%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코스피 어제 이 하락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다, 단기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바로 메꿨어요. 메꿨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그냥 지수만 끌어올리기 쳐 바빴다라는 거고, 종목들이 오늘의 시장을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지만 아침에 다 쳐 올려놓고 하루 종일 했다? 박스에 가둬놓고 흔들거나 아니면 올렸던 거 주저앉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시장이었어요. 결국엔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상승하는 장이지만 단타의 스텝이 꼬이면 개피 보는 시장이에요. 이런 날이. 왜? 갑자기 튀길래 잡았더니 바닥까지 내려 꽂아. 그래서 손절했더니 또 기어 쳐올라와. 이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장이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침에만 매매하시고 10시 이후부터는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오전에 혹시 돈을 벌었다면 하루 종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코스피 양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고, 오랜만에 그래도 사모펀드 놈들 빼고는 빨간색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외놈들은 오늘도 첫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물량 가지고 뭐한다? 들었다 놨다 한다. 그리고 이 물량이 100% 다 나갈 거냐? 아니면 반절 정도, 여기서 좀 더 팔면 되겠죠? 반절 정도 팔면서 위로 한번 올렸다가 다시 누르면서 물량 어느 정도 정리 한 3분의 1 남겨놓고 다시 밑에서 주워 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 주워 담는 기준이 이거 코스피네요. 그 주워 담는 기준이 737포인트 혹은 740포인트 위에서 받냐 받지 않느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차트상 흐름을 보면요, 강하게 찍어 눌렀던 수급을 눌렀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각도가 이런 식으로 낮아져 버리면 뭐한다? 추세를 하방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원을 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W 패턴 형식으로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이랬든 저랬든 요 기준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2370포인트 또 위로 올라타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는 2310포인트 10에서 15포인트 유지하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관점.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생각하시고 위로는 780포인트 넘어서는지, 밑으로는 730포인트 유지하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 재밌진 않다. 너무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눌렀다라는 건 그만큼 오를 확률도 높지만, 문제는 주가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가 확연히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위에 있을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밑에 있을 때는 살짝만 건드리면 당연히 저가 매수세라도 폭발적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위에 있는 저항대를 넘기기 위해서는 좀 장거리 마라톤 형식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빵 치는 거는 빵 치고 다시 주저앉혀 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매물에 대한 확인만, 혹은 누군가 지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위에다가 걸어놓고 밑에서 수급을 잠깐 넣어갖고 쳐 올린 다음에 지
물량을 누군가가 사주기를 바라는 흐름 말고는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지수 바라보시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인버스는 그쵸? 3,400원, 3,390원 요 자리죠. 요 자리 밑으로 시가를 형성하니까 어디까지? 3,250원까지 쳐 누르는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죠.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고, 다시 근데 3,250원을 유지했죠. 그럼 내일 시가가 3,270원 혹은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디까지? 3,200원 혹은 3,180원 정도까지. 그게 아니라 내일 갭이 뜬다. 3,320원 위로 갭이 뜬다면 또 한 번 뭐 한다? 3,350원에서 3,370원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결국에는 그런 흐름 만들어내면 당분간은 뭐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250원이 중간값이고요.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많을 거냐? 밑에서 버티는 시간이 많을 거냐? 밑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뭐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위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로 또 쳐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차트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자, 오랜만에 KPM테크가 움직였죠? 뭐 움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들 그 사채 속아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별 이슈가 없으니까 별걸로 뭐라 그럴까요? 별걸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지들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결국엔 여기서 기어들어온 누군가, 여기서 똑같은 걸로 했죠. 사채를 소각한다라고 하면 될 거를 사채 물량을 상장 폐지한다 라고 입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말을 좀 바꾼 거죠. 상장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를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다음날 아니다 라고 하니까 쳐 올렸다가 눌러버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물량, 결국엔 여기서 누군가 기어 들어왔고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기존부터 이 540원 기준 잡아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 기준으로 단기적인 관점이냐 길게 보는 관점이냐 한 거고, 540원 위에서는 뭐 해도 된다? 지지하는지 보고 단기적으로 매매해도 상관은 없다. 손절을 잡으란 소리예요. 결론적인 거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또 한 번 540원이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위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올려놓는다면 550원을 기준 잡고요. 이 550원 혹은 560원대를 크게 이탈하는 흐름을 안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뭐 할 거다? 이 종목은 630원 부근까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630원을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야 단기적으로 700원까지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온다. 700원에서 710원 부근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요 음봉 떨어진 자리 있죠? 여기서 여기가 박스권인 거고요. 여기서 요 위에가 오버슈팅의 자리인 거고, 한 720원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서 요 밑에 한 500원 정도까지가 언더슈팅의 자리로 이렇게 표시가 나올 수 있다면 당분간 뭐 해야 돼?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나오기 전까지? 뭔가 제대로 된 이슈,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구름대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대신 이제 이 안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지만 요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중간값을 그어봐서 물량이 위에, 캔들이 위에 있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굳이 이 자리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구름대를 돌파할 확률이 높다. 대신 밑에서 움직이는 확률이 많다면 결국엔 뭐 한다? 이 박스권 한번 깨고 구름대를 하향 돌파해야만이 제대로 된 수급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관점으로 차트 기준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이에요. 어쨌든 뭐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구름대가 아직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올해는 재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단기적으로 뭐 20-30%에 대한 수급 정도 혹은 많이 간다면 50% 정도의 수급 정도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뭐 2,000원대 이런 자리까지는 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인 거고 무언가가 이 종목을 지탱할 수 있을 거냐 그런 지탱의 부분이 없다면 시장 자체가 좋아져서 뭘 사든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을 이미 다 누가 사갖고 많이 올라가지고 야 돈은 넘치는데 이 종목이라도 사서 올릴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시장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콘은 어제 먼저 움직였죠? 텔콘도 마찬가지다. 1350원 단기 손절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눌렀죠? 그러면 상승, 시가부터 저가까지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 종목은 못해도 1650원에서 1700원을 한 번 정도 찍고 뭘 해야 돼? 방향을 잡을 거다. 그 방향을 잡을 때 1450원을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 결국엔 그 자리만 앞으로 유지해준다면 이 종목도 뭐한다? 박스 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KPM테크하고 같은 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뭐 그런 기준이 이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밑에 있는 시간이 많을 거냐 위에 있는 시간이 많을 거냐 얘 관점으로만 접근하셔라. 그죠? 여기서 오버슈팅이 확실히 혹여나 뭔가 이슈가 조금이라도 터져서 거래량이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이 2배 이상 정도 터진다면 그때는 한 2,2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해되시죠? 그 이상은 좀 강한 거래량 정도가 한 번 정도는 터져줘야 뭔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종목들 접근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곡물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너무 형편없었다. 뭐 현대사료만 그나마 좀 볼만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다 그냥 계잡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위치예요. 위치. 무슨 소리냐? 현대사료는 상승을 시켜놓고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 그래도 뭐한다? 위에서 논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슈를 계속 꾸준하게 만들었으니까 꼭 곡물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면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액면 분할이라는 뭐 그런 이슈든 누구한테 넘어갔다 뭐 까타르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로 뭐 지분이 넘겨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슈를 만들었고 거기에 곡물까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야 되는 종목이 위로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정을 받을 때 어디까지? 요 위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요 위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 거예요. 당분간은. 대신 요 자리에 안에 들어서면 다시 반등은 하겠지만 올라올 때 3만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지 않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그림에서는 3만원 위에서 계속 종가를 형성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죠. 누군가가 갭을 띄워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누군가 받고 다시 그 자리를 올리는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분봉상이든 일봉상이든 위에 걸리적거릴 게 여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기 말고. 여기 말고는 없으니까 반등할 때도 빠른 거예요. 가볍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한일사료나
한일사료는 올라올 때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거래가 강하게 안 터지니까.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여기다가 멍청한 놈들이 매물을 잔뜩 쳐 쌓아놓고 쳐 올린 다음에 버텨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냥 같이 흡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요 자리가 그냥 다 매물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강하게 빵 터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마는 거예요. 가다가 쳐맞아. 올라가다가 말어.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요 중심봉의 중간값을 못 뚫어내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그럼 여기 중간값에도 중간값이 요 자리죠. 6,700원. 맞나? 중간값이 6,600원. 또 6,600원 이탈하면 이 종목은 또 5,9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로는 7,200원 뚫어내야 된다는 거고. 7,200원 뚫어내고 안착해야 그 다음 어디? 7,700원 보러 갈 수 있다는 관점.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겠죠. 우선적으로 얘는 요 박스권 하단 7,400원 뚫어야 되는 거고 7,400원 뚫면 중간값이 어디예요? 8,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타난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따진다면 8,150원. 이해되시죠? 그럼 7,400원, 8,150원, 그 다음에 8,900원. 그럼 밑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 자리 6,600원대 유지 못하면 결국엔 이 갭자리는 메꾸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6,000원대까지. 못해도 6,000원대까지는 메꿔야 되고 웬만하면 5,600원대에선 지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 이랬든 저랬든 이 갭자리 메꿔놓은 데는 메꾸고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래도 처음에 이 갭자리는 메꾸면 안 돼요. 왜? 그럼 수급에 힘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시작을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했지만 여기는 솔직히 갭이 없는 자리거든요. 아, 여기에 갭이 있군요. 아, 이 갭 메꿨네요. 그죠? 이 갭 메꿨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갭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기하고 현재 어디? 여기하고.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요 갭은 절대 메꾸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 자리까지 밀리면 누군가가 다 요 자리에서 기다려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양봉의 중간가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6,000원은 한번 깨로 내려온다. 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깨로 내려오면 여타 다른 종목들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매물이 잔뜩 쌓여져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사료가 대장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액면 분할을 해서 기존의 고점의 자리보다 단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차트를 엮어서 보면 얘는 액면 분할을 안 했다라는 기준으로 따진다면 아직도 7배가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대장을 한다라는 건 얘가 많이 가야 다른 종목이 뒤따라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은 그냥 횡보하든 눌리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조금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은 많은 종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데, 이 종목이 가버리게 되면 수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면 다른 종목들이 많이 못 가요. 왜? 그만큼 돈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별로긴 한데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는 대장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이 그래도 당분간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기준이고요. 그럼 그 자리를 32,000원을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5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4,300원 부근을 유지한다면 이 종목은 이랬든 저랬든 4만원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이 41,000원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42,000원대. 요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앞으로 한 번 더 갈 거냐,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거냐, 그러면서 곡물들을 다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는 맞고 뭐다 조정을 기다릴 거냐, 횡보혹은 조정을 기다릴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x4라는 종목이고요. 뭐 4월달에 상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에요. 뭐 메타버스가 뭐 엄청난 생산성이 있는 미래의 먹거리다라고는 하지만 주가에서는 전혀 반영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는 말이 메타버스 이게 정말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맞느냐, 어쩌냐, 저쩌냐, 뜬구름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결국엔 시장에서 당장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종목들에 한해서는 현재 이 곡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그렇게 싸우고 곡물값이 오르고 뭐 파묘값이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종목 상장하고 나서 꾸준하게 빠졌고요. 빠지면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18,500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2만원, 못해도 2만원 부근을 유지하는 그림 만들어내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25,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의 이 고점 자체가 기존의 이 뭐라 그럴까요? 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횡보했던 자리. 요 자리를 뚫어내지 못한 그림이에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급을 유지하는 흐름만 만들어낸다면 뭐다? 다시 한번 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를 뚫어내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요 자리까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단기적인 저항대의 그림에 다 있지만 요 흐름에서 한 번 더 강하게 치는 수급을 만들어낼 거냐, 시장에서 그만큼 이 종목이 강할 수 있는 단기적인 뭔가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드린 요 자리 위에서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나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요런 흐름 확인해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하셔라. 이해되시죠? 이제는 하락보다는 뭐다? 눌리더라도 횡보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가 빠지고 뭐 올라왔던 이유는 뭐 토트넘의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 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올라왔다가 결국엔 주가가 빠졌고요.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뭐 이제 토트넘이 내한 뭐 경기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최근 올라오고 있는 이제 버티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이 갭자리는 아니지만 상승을 해주고 이 양봉의 어디 중간값에서 유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요게 기본 룰이에요. 대략적인 이 자리, 그런 자리를 이탈하면 세력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바탕 자리는 잡았고, 그럼 이 자리에서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어디까지 갖춰줄 거냐, 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밑으로 8,350원은 꼭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위로는 얘는 9,300원을 안착해야 돼요. 위로는 9,30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그 다음 어디 못해도 요 갭자리까지 맥으로 올라온다.
1,700원에서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엔 뭐 한다? 이 종목은 이제 다시 요 박스권 안에 갇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박스권도 위에 있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셀리버리가 좀 많이 움직이죠. 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자체들이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빠졌고,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제약바이오는 먼저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빠지더라도 혹은 시장이 올라올 때 가장 많이 빠진 종목, 그리고 그 누구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종목, 먹더라도 얼마 못 먹을 수밖에 없는 종목 위주로 상승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왜? 올라오더라도 다 물려있으니까 결국에는 올라오더라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던질 거라는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왜? 너나 다 쳐물렸으니까. 신규 해봤자 몇 명 안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 거고, 주봉상에서는 확실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거래도 더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는 쌍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은 이 종목은 29,000원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인 거고, 요 자리 유지한다면 못해도 35,000원에서 4만원 부근을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그리고 나서 올라온다면 요 위에서 버틸 거냐 요 밑에서 버틸 거냐예요. 수급은 분명히 누군가가 넣어놨다. 시작했던 자리에서 넣어놨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 올라왔던 요 자리를 만약에 넘어선다면 결국엔 35,000원 위로 안착한다면 이 종목은 44,000원 부분까지도 한 번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올라올 거다. 뭐처럼 최근에 이 레고캠바이오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종목도 유지하냐 유지하지 못하냐의 관점인 거고요. 여기죠. 다시 최근 고점, 오늘의 고점 부근 47,000원 위로 안착하면 이 종목은 5만원까지 한 번 정도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셀리버리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종목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